북악산에서 전볼래 만나지요. 그리고 잡지에다가 돈을 끼워주질 않나. 소위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돈의 007 작전이 뭐가 구려서 벌어진 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말로는 관행이라면서 왜 소국장, 북악스카이웨이 뒷골목에서 왜 이렇게 접선 상납을 했던 것일까요? 이건 뭘 말하는지 좀 짚어주세요. 자, 보시겠습니다. 은밀하게 신속하게 007 상납 대작전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재든 원장의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파견된 국정원 직원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쓱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은 기본이었고요. 소국장으로 차를 보내는 거예요. 청와대 프리패스 할 수 있는 차. 예전 그 보안 손님 생각나시죠? 프리패스예요. 찾아가는 서비스는 덤으로 해드렸어요. 그리고 접선 코드명 북악 스카이웨이. 매우 은밀하게 007 백에 담아 CCTV도 없는 곳에서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안봉으로 간 돈이 이재만을 통해 박근혜에게 매우 신속하게 전달됐다 하는 것까지가 지금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안봉근 차량에 올라타 돈가방을 전달했어요. 네. 추명호 전 국장은 매달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커피도 한잔하고 잡지에다가 돈 봉투를 끼워가지고 50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 끼워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매달 800만 원 정도 정무수석실 신동철 정무비서관을 만나 줬다라는 진술이 나왔고, 김영재 원장은 보안 손님들은 나 빼고도 다 청와대 프리패스인가 봐요. 난 나만 드나드는 줄 알았지. 이게 무슨 첩보 영화 찍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신동아에 글을 썼죠. 예. 군인은 조국에 충성하는 것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다. 정당이나 예. 뭐 정치에 충성하는 아니다 이런 글을 쓰신 그렇습니다. 원장님 취임 이후에 상납이 시작됐는데요.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청와대 와서 20번에서 특파를 주셨습니까? 1,325억. 다시는 제 머릿속에서 정치 관여랄까 또 정치 개입이랄까 이런 점에 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되어 있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을 망치는 길입니다. 국정원은 불미스러웠던 과거와 절연할 것입니다. 국정원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 특활비 어디에 쓴다고 하시던가요? 이현수 기조실장이 처음 건의한 거 맞나요? 두 번째 심사인데 어떤 심정이십니까? 참 이 많은 시청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라를 도대체 세워서 우리가 살아온 지가 몇 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상도 못할 일이. 차 교수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게요. 저도 뭐 사실 오랫동안 이래 그 기자로서 이 정치권을 지켜봤습니다만, 뭐 사실 뭐 이 특수활동비로 지금 대변되는 그 이제는 뭐 판공비란 말이 더 판공비라고 그랬죠. 판공비란 말이 더 익숙하게 아마 들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용돼야 될 특수활동비가 이 대통령의 그 지갑 속으로 들어가는 기막힌 현실을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실망하고 또 상당히 곤혹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면 왜 지금 소극장이나 북악스카이 접선을 하듯이 이렇게 줬을까? 영림 007 뭐 이렇게 작전하듯이 결국은 이 이름값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지금 이 비용 자체가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지금 특수작전을 하듯이 뭘 줘야 되겠다. 이름에 걸맞게 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충실한 근무 자세였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아마 뭐 지금 포창감이네, 포창감. 국정원에서 나름대로 이것도 일종의 업무의
이 뭡니까 이란처럼 아마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뭐 이거는 뭐 결국 제 우스개의 하나의 그 뭡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기가 막히니까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만 결국은 도둑이 재발이 저린다는 말처럼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당하게 주지 못하고 남의 눈에 띌까 싶어서 CCTV 없는데 이런 데서 준 거 아니냐. 결국 스스로 이러한 행동 자체가 이 지금 이 돈 전달한 것 자체에 대한 불법성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자유롭게 다음 말씀하실 분 정순영 기자 하실래요? 네네. 네, 하세요. 그 이제 좀 전에 그 우리 차 교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들도 이 돈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이지만 결국 불법적인 상납 뇌물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특수하게 잘못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이게 국가정보원이 이때는 정보전, 첩보전 하라고 사실은 예산도 편성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예산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중에 4,950억 정도가 특수활동비인데 그걸 갖다가 저런 불법적인 청와대에 상납하는 뇌물로 활용했다는 것은 이게 중대 범죄이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도둑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5천억도 매달 이게 무슨 뒷골목 정부예요? 1억까지를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것은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관행 또는 뭐 통치 자금 운운 정말 터무니없는 변명이라는 것을 이들의 작전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지금 돌아 생각해보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무슨 공직자들끼리 접선상대가 돼요? 정말 하급 공무원들은요, 국정원 하급 공무원들은 매달 저 돈을 현금화하려고 남대문 시장에 쫙 퍼져서 돌아다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국정원 직원이 할 일입니까 이게? 그게. 자유한국당 우리 이재용 최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 저거 보면서요. 참 재미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뭐 영화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저런 관행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그 행동들이 계속해서 지속돼 왔다는 걸 어느 정도 내포하는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제 시대,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사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관행이고 없애져야 될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구성은 재미있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참 우리 정치권이 지금까지 지금 새로운 걸로 넘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참 재미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라는 좀 자조적인 좀 아쉬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처음 모셨는데 우리 이재용 최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유승민 대표가 왜 이 사람들을 얼라로 지창했는가라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청와대 얼라들? 옛날에 유승민 대표가 이제 외교부 국정감사 도중에 이제 그때 외교 실수를 가지고 뭐 이걸 누가 시켰냐 그랬더니 청와대 얼라들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분들이 얼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더더군다나 이재만 씨 같은 경우는 총무비서관을 했으니까 청와대가 사실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청와대로 가져와라. 우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한 300억 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한 4,500억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했어야지.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딴 데 유용할 생각이 있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이동하는 거를 모르는 얼라들이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악용이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쓸 때 썼으면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양무석 박사. 저는 신한국당의 이해창 총재의 차떼기 사건 이후에 가장 신선한 이 돈 전달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가 찬 옆에 재미없다는 분하고 저는 나중에 얘기해 보세요. 뇌물 상납한다고 뇌물 상담한 저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몰라서. 뇌물 상납한다고 첩보놀이 아주 재밌게 했죠.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소극장 앞에 차를 보내고 차 타기로 해서 들어가고 차떼기가 아니고 차 타기로 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북악 스카이웨이까지 올라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재밌는 놀이를 하셨네. 나름 나 국정원이니 하면서 주변 사강이나 대북 첩보 작전에 써먹을 만한 자연스러운 저런 첩보 작전은 한 적도 없고 한 표도 안 나는데 뇌물 상납한다고 나름대로 첩보 놀이를 했던 국정원의 저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재준 원장. 밑에 이현수가 주자고 해서 줬다. 예. 그다음에 이병호 원장 밑에
이현수가 주자고 해서 줬다. 이병기 원장 주자고 해서 줬다. 주자고 해서 준 거면 정당하게 줬어야죠. 장난칩니까 지금? 국정원이 첩보 영화 찍을 만합니다. 국정원은. 그런데 개우 저런 짓 하면서 나 국정원이 하고 국정원 폼내고 가시한 게 꼴이 됐다는 겁니다. 창피한 줄 알아라 그럼.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리고 후배들에게 직원들에게 저런 모습들을 시키는 국정원 원장들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분들. 그리고 정영진 변호사께 이제 끝으로 이게요. 저 끝난 거예요? 아직 더. 예, 끝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름이 특수활동비? 네네. 뭐 저희가 이제 예전에 뭐 판공비다. 네네. 이게 지금 정태근 전 의원 말씀으로는 이게 원래 관행대로 오가는 돈이고 그러면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적으니까 국정원 돈을 좀 가져오세요.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법적 장치 내 제도 안에서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나라 돈을 관장하는 데가 기획재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집행 지침이 있어요. 예산을 그 부서에 줄 때는 아니 각각의 돈에 대해서 그 지침이 있고 그 지침 내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요. 기획재정부의 집행 지침에 있는 명확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밀 유지가 요구돼야 되고요. 정보나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그러한 국정 수행 활동에 무엇보다도 직접 소요되는 경비여야 되거든요. 이런 것만 특수활동비이고 나머지 것들은 특수활동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판례에 의하면은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가 처벌받은 대법원 판례까지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불법을 관행이란 말로 포장을 갖다가 하는데 제 생각에 이런 그 특수활동비를 이런 식으로 쓰고 더군다나 이러한 방식으로 아주 전달하고 하는 것은 불법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관행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특수한 불법이다.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 지침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밀 유지가 요구된다라는 내용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왜 관행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국회의원들이나 뭐 시민사회 단체 이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리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YS 정부, 김대중 정부 이럴 때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야당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야당 의원한테 촌지를 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기밀이 유지되는 돈이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특수활동비를 옮겨다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설명이 되신 것 같고 한 가지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당시에 돈을 주고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걸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한두 분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잠깐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요. 네.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니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아니, 몇 년 동안 받으셨습니까? 몇 년 동안 받으셨어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국정원에서 그 채널이 누구였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으셨어요? 네, 검찰 조사에.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습니까? 국정원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알고 있었습니까? 있었나? 그 돈이 어디에 쓰였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박 전 대통령 한 말씀 있는 이 해주세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해주시고 가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건 수사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뭐 돈을 챙겨가지고 가서 주고 받으면서 뭐 저는 별 생각 없을 것 같다고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뭘 또 쓰셨네요 그래도. 뭐 무슨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질문을 주셨길래 답을 미리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아마 국정원 입장에서는 일종의 손목 비틀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뭐 우리 그 통칭 잘 쓰는 말 중에 아예 손목 비틀기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국정원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이 사건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에게 배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 갖고 오라고 하면 안 갖다 줄 뭐 국원장이나 그렇긴 하죠. 만한
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참 치사하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이 배정할 때는 언제고 그러게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가면 빼들어가는 건 뭐냐. 아마 소목불튀를 이렇게 생각할 거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주머니 돈이 삼짓돈이다. 결국 그것이 결국 대통령의 국가 통치를 위한 거대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 있든 간에 그 뭐 좀 그렇죠. 내가 좀 땡겨 서는 것이 뭐가 문제되느냐는 그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하다 보니까 결국은 탄핵당하고 파면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러니까 정익진 변호사 아까 집행지침 어기면은 이거 저 중범죄라면서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 판넬에 썼듯이 이거는 탈이 안 날 돈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탈머니 해가지고 탈이 안 날 돈으로 생각. 왜냐하면 이게 영수증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엄격한 용도로 한정이 되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감사하고 감독할 그러한 기구가 그게 부재했으니까. 이거 탈 안 났어요, 사실은. 5년 정권 잘 갔으면. 그렇죠. 최순실 아니었으면 이건 탈 안 났어요. 그리고 저분도 기조실장 주구장창 했잖아요. 약점을 서로 잡힌 거 아니에요. 몰래 돈을 주고받았으니까. 국정원에서 청와대 돈 좀 모자라니까 저희 저 국가 안전을 위해서 쓰게 좀 청와대 돈 좀 주세요. 그럼 줘요? 청와대 특수활동비 있잖아요. 그건 안 주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한 달에 1억이면 제가 봤을 때 큰 돈도 아닌데 뭘 굳이 그렇게 했는지 갑자기 왜 돈 규모로. 근데요, 정 변호사님 1억을 믿으세요? 1억 줬다고 그러죠? 네. 그건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우리가 들어서 그냥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돈 봤어요? 1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억인지 뭔지. 근데 왜 그러세요? 저분께 왜 그러세요? 아니 말씀이 저분이 무슨 궁금증을 자꾸 유발해서. 저분이 뭐 1억 땡겨 먹었어요? 왜 저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따라 지적이 많으시네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봤는데요. 저는 이병기 원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병기 원장은요. 결국 국정원장 하다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에 갑니다. 결국은 주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택받아 생각해요. 불법을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공모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범죄 패밀리 집단이에요? 네, 그러면 인사이익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달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중요한 지금 보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인방 절대로 나갈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인사이익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또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야 관행이었죠. 그러면서도 권력 노름에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한 권력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꼭 이 말을 하려고 제가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 지금 안보비란 이름으로 예산 편성이 올라왔어요. 자, 특활비 한 푼도 안 깎였습니다. 300억 더 증액해달라는 거예요. 예산심의에서 철저하게 저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세 분 말씀 안 하신 분은 요 다음에 또 계속되는 뭐 질문들이니까 그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특활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어디 썼는지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옷값으로 지불된 건지 아니면 진료비로 낸 것인지 검찰이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 특활비 어디에 쓴다고 하시던가요? 이현수 기조실장이 처음 건의한 거 맞나요? 두 번째 심사인데 어떤 심정이십니까? 참 이 많은 시청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라를 도대체 세워서 우리가 살아온 지가 몇 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상도 못할 일이. 차 교수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게요. 저도 뭐 사실 오랫동안 이래 그 기자로서 이 정치권을 지켜봤습니다만 뭐 사실 뭐 이 특수활동비로 지금 대변되는 뭐 그 이제는 뭐 판공비란 말이 더 판공비라고 그랬죠. 판공비란 말이 더 익숙하게 아마 들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용돼야 될 특수활동비가 이 대통령의 그 지갑 속으로 들어가는 기막힌 현실을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실망하고 또 상당히 곤혹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면 왜 지금 소극장이나 북악스카이 접선을 하듯이 이렇게 줬을까? 영림 007 뭐 이렇게 작전하듯이 결국은 이 이름값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지금 이 비용 자체가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지금 특수작전을 하듯이 뭘 줘야 되겠다. 이름에 걸맞게? 이름에 걸맞게 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충실한 근무 자세였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뭐 지금 포창감이네 포창감. 국정원에서 나름대로 이것도 일종의 업무의 뭡니까 일환처럼 아마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뭐 이거는 뭐 결국 제 우스개의
하나의 그 뭡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기가 막히니까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만 결국은 도둑이 재발이 나 빼고도 다 청와대 프리패스인가 봐요. 난 나만 드나드는 줄 알았지. 이게 무슨 첩보 영화 찍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신동아에 글을 썼죠. 군인은 조국에 충성하는 것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다. 정당이나 뭐 정치에 충성하는 게 아니다 이런 글을 쓰신 그렇습니다. 원장님 취임 이후에 상납이 시작됐는데요.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청와대 와서 20번에서 특파비 받았습니까? 1,325억. 두 분 다시는 제 머릿속에서 정치 관여랄까 또 정치 개입이랄까 이런 점에 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되어 있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을 망치는 길입니다. 국정원은 불미스러웠던 과거와 절연할 것입니다. 국정원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북악산에서 전벌레 만나죠. 그리고 잡지에다가 돈을 끼워주질 않나. 소위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돈의 007 작전이 뭐가 구려서 벌어진 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말로는 관행이라면서 왜 소국장, 북악스카이웨이 뒷골목에서 왜 이렇게 접선 상납을 했던 것일까요? 이건 뭘 말하는지 좀 짚어주세요. 자, 보시겠습니다. 은밀하게 신속하게 007 상납 대작전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재든 원장의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파견된 국정원 직원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쓱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은 기본이었고요. 소국장으로 차를 보내는 거예요. 청와대 프리패스 할 수 있는 차. 예전 그 보안 손님 생각나시죠? 프리패스예요. 찾아가는 서비스는 덤으로 해드렸어요. 그리고 접선 코드명 북악 스카이웨이. 매우 은밀하게 007 백에 담아 CCTV도 없는 곳에서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안봉무드로 간 돈이 이재만을 통해 박근혜에게 매우 신속하게 전달됐다 하는 것까지가 지금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안본군 차량에 올라타 돈가방을 전달했어요. 네. 추명호 전 국장은 매달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커피도 한잔하고 잡지에다가 돈 봉투를 끼워가지고 50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 끼워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매달 800만 원 정도 정무수석실 신동철 정무비서관을 만나 주었다라는 진술이 나왔고 김영재 원장은 올 보안 손님들은 드린다는 말처럼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당하게 주지 못하고 남의 눈에 띌까 싶어서 CCTV 없는데 이런 데서 준 거 아니냐. 결국 스스로 이러한 행동 자체가 이 지금 이 돈 전달한 것 자체에 대한 불법성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자유롭게 다음 말씀하실 분 정순영 기자 하실래요? 네네. 네, 하세요. 그 이제 좀 전에 우리 차 교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들도 이 돈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이지만 결국 불법적인 상납 뇌물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특수하게 잘못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이게 국가정보원이 이때는 정보전, 첩보전 하라고 사실은 예산도 편성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예산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중에 4,950억 정도가 특수활동비인데 그걸 갖다가 저런 불법적인 청와대에 상납하는 뇌물로 활용했다는 것은 이게 중대 범죄이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도둑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5천억도 매달 이게 무슨 뒷골목 정부예요? 1억까지를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자, 뭐 이것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관행 또는 뭐 통치 자금 운운 정말 터무니없는 변명이라는 것을 이들의 작전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지금 돌아 생각해보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무슨 공직자들끼리 접선 상대가 돼요? 정말 하급 공무원들은요, 국정원 하급 공무원들은 매달 저 돈을 현금화하려고 남대문 시장에 쫙 퍼져서 돌아다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국정원 직원이 할 일입니까 이게? 그게 자유한국당 우리 이재용 최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 저거 보면서요. 참 재미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영화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저런 관행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그 행동들이 계속해서 지속돼 왔다는 걸 어느 정도 내포하는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사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관행이고 없애져야 될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구성은 재미있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참 우리 정치권이 지금까지 지금 새로운 걸로 넘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참 재미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라는 좀 자조적인 좀 아쉬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처음 모셨는데 우리 이재용 최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유승민 대표가 왜 이 사람들을 얼라로 지창했는가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청와대 됐어요. 얼라들? 옛날에 유승민 대표가 이제 외교부 국정감사 도중에 이제 그때 외교 실수를 가지고 뭐 이걸 누가 시켰냐 그랬더니 청와대 얼라들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분들이 얼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더더군다나 이재만 씨 같은 경우는 총무비서관을 했으니까 청와대가 사실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청와대로 가져와라. 우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한 300억 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한 4,500억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했어야지.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딴 데 유용할 생각이 있으니까